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을 위협하는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 메모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삼성의 위기를 말할 때 흔히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이 AI 칩의 프로세서 GPU와 한 세트로 묶이는 최선단 메모리 제품, 이 고대품 메모리 HBM에서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내줬다는 점이 첫선에 꼽힙니다. 이 나머지 하나가 바로 DDR로 대변되는 레거시 D램에서 중국의 선두 추격이 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점이 거론됩니다. 이 중국 D램을 주도하는 업체가 바로 창신 메모리 CXMT인데요. 이 창신 메모리 때문에 삼성의 레거시 D램 수익성도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 D램은 그간 미국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한 분야입니다. D램은 낸드와 달리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바로 이 때문에 미국 정부도 낸드는 몰라도 D램만큼은 중국이 기술력을 확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EUV 장비의 중국 수출도 안 되도록 했던 게 바로 미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메모리도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EUV 장비를 D램부터 공정에 적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 시작된 EUV 활용이 이제 D램까지 확장된 것인데요. 미국이 EUV 장비 수출을 틀어막았던 것도 바로 중국 D램의 성장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창신 메모리는 DDR4, LPDDR4와 같은 제품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작 노드로 치면 17에서 18나노급 공정입니다. 삼성 하이닉스가 DDR5, LPDDR5X를 생산하는 만큼 2, 3세대 가량 뒤져 있지만 급격히 추격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실제 지난해인 2023년 말 창신 메모리가 직접 모바일용 D램인 LPDDR5를 개발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었죠. AI 칩의 주력 메모리인 HBM에서도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HBM의 경우는 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매우 높지만 HBM 양산에 반드시 EUV 노광 장비가 필수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톰스 하드웨어와 같은 외신에서는 창신 메모리가 올여름 8월쯤에 HBM2를 양산해서 하웨이의 AI 칩인 어센드 910에 탑재했다는 보도도 내놨었습니다. 중국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렵다고 해도 당초 예상보다 2, 3년가량 더 빨리 D램 기술력을 추격해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창신 메모리의 월 웨이퍼 생산량이 4년 전인 지난 2020년 월 4만 장 수준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6만 장으로 늘었고, 노무라 증권 같은 곳에서는 내년인 2025년에는 월 30만 장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월 30만 장 수준이면 마이크론의 33만 장 수준과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죠. 현재 삼성의 웨이퍼 생산량이 12인치 기준으로 월 68만 장임을 감안하면 현재 창신 메모리의 월 16만 장 웨이퍼면 삼성의 4분의 1 수준, 23% 수준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대단한 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창신 메모리의 수율이 낮기 때문에, 양산 수율이 낮기 때문에 웨이퍼 생산량, 웨이퍼 투입량이 고스란히 메모리 정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창신 메모리가 미세 공정과 수율 측면에서 모두 3강보다는 한 수 아래긴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올 3분기 중국 메모리 업체의 점유율이 전체의 6% 수준이었는데요. 1년 뒤인 내년 3분기에는 10%를 넘길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메모리 중심인 창신 메모리가 내후년인 2026년 마이크론을 제칠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관측이 단순한 기운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레거시 반도체에서 중국의 부상은 기존 질서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3사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담합을 하면, 담합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생산량을 담합하게 되면 가격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 중국 정부가 뒷배려 있는 창신 메모리의 부상은 이전과 같은 치킨 게임의 작동이 더는 가능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DDR4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중국의 추격이 더 거세질수록 더 고부가 가치 제품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창신 메모리가 무한정 D램을 찍어대기 시작하면 3사 가점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죠. 예전만 해도 삼성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D램 가격을 유지하면서 가장 경쟁력이 약한 한 곳이 죽을 때까지
그 삼성의 의지를 밀어붙였다면 이제는 급격히 덩치가 커진 창신 메모리가 중국 정부의 자금을 기반으로 상위 업체를 상대로 치킨 게임이란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HBM이란 더 강력한 지렛대가 있긴 있습니다. 후발 업체에 넉넉히 당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삼성 등 D램 3강의 그 메모리 시장, 레거시 D램 시장의 지배력이 더는 옛날 같지 않을 것임을 알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이 창신 메모리의 든든한 물주 역할을 중국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 트럼프가 다시 등장한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카드가 나올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창신 메모리는 비상장사인데요. 정확한 실적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적자라는 점입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D램 가격은 후려치고 있는 게 지금의 창신 메모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이퍼 생산량을 월 16만 장, 20만 장 수준으로 키웠고 투자를 계속 했다는 얘기죠. 급격히 투자를 했다는 뜻입니다. 완성품이 나와도 대신 수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품질이어도 가격이 더 싸야 수요 업체가 이 업체 창신 메모리의 D램을 써줄 것입니다. 물론 중국 업체에 대해서 중국 메모리의 의무적인 사용을 중국 정부가 유도하긴 하겠지만 결국 중국의 제품도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기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쓸 수는 없는 것이죠. 창신 메모리 기술력이 담보된다는 가정하에서 그것도 의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D램 상강은 지금 현재 흑자지만 창신 메모리는 적자입니다. 회계상 위험한 기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에 사활을 걸고 있기에 이 창신 메모리도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직 그 창신 메모리의 상장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상장한다면 증시에 상장한다면 자금을 땡길 수 있겠지만 아직 상장 얘기는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분간 중국 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창신 메모리를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등장이 변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미 그 중국 D램의 성장을 경계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죠. 미국은 이미 14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랜드에 대해서는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인 미국 정부의 견제를 뚫고 HBM2까지 창신 메모리가 만드는 상황입니다. 과거 미국 정부가 중국 파운드리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처럼 이 창신 메모리도 똑같은 형태로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꼭 손봐야 하는 기업이라면 특정 기업을 꼭 집어서 손보고 있는 게 미국의 지금 대중국 규제 방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규제가 독해질수록 이 잡초처럼 질긴 생명력으로 일치월장하고 있는 게 현재 중국 반도체인데요. 워낙 내수 시장이 큰데다 중국 정부도 무한 출혈을 감수하고 될성 부른 업체의 D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창신 메모리가 어떤 성장 궤도를 보일지 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실제 그 창신 메모리의 자금 사정, 그리고 상장 여부, 중국 정부의 지원 의지, 미국 정부의 추가 규제 등이 남마처럼 얽혀있고 이 창신 메모리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삼성의 입지에도, 메모리 시장 입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창신 메모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